제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편으로 배달된 선거 공고물을 보니 더욱 실감이 납니다. 선거는 국민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인데요. 선거 때마다 상대 후보를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데 초점을 맞춘 네거티브 광고도 난무합니다. 또한 자신의 강점이나 당선 후 달라질 미래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포지티브 광고가 있는데요. 보통은 비판이 칭찬보다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네거티브 광고 효과를 노리는 후진적 선거운동 방식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제임스 프리만 클라크는 정치꾼은 다가오는 선거를 생각하고 위대한 정치인은 다가오는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유권자의 올바른 주권 행사를 위해 준비한 총선 특집 대담. 전주 병에 출마하는 전희재, 정동영, 한병욱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를 모시고 지역 현안과 주요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송천동 마을신문에서 공동 기획한 제22대 총선 대담 특집 방송입니다. 방송은 열린방송,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온라인과 전주 공동체 라디오 어플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입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 방송을 듣거나 보시고 계신 시민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또 이 지역 주변에 살고 계시는 우리 송천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주 병 선거구에 출마한 기호 2번 전희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전희재 후보님 이력을 좀 보니까요. 네. 뭐 제22회 행정고시 합격도 하셨고 네. 이후에 뭐 국무총리 비서관 네. 그리고 관선으로 장수 군수 진안 군수 전북 특별자치도 네. 바뀌었죠. 전북 네. 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하셨고 네. 행정 분야에서 쌓은 경험이 풍부하십니다. 뭐 이런 여러 이런 경력도 있으시고요. 근데 네. 이번에 그 선거에 출마하신 그런 출마의 변을 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말씀 전에요. 네네.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네네. 제가 오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초청을 받아서 처음 출연했는데요. 네네네. 우리 전주 지역에 살면서도 이렇게 훌륭한 커뮤니티 그러니까 마을 주변에 우리 방송이 있다는 것은 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송천동 일대 주민들의 자랑이고 네네. 정말 우리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잘 가꿔야 되는 그러한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93.5MHz 그 주파수대가 네네. 아주 황금 같은 좋은 주파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앞으로 우리 지금 송천동이 우리 전주시의 네네. 북부거래 지금 어떻게 보면 전진기지입니다. 네네. 그리고 달로 활력화되고 있는 이 지역인데 네네. 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활력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 방송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교감을 하면 훨씬 활력이 있고 또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참 잘 되고 또 우리 시민들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덕담 훈훈하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본론 들어가서 아까 네네. 이제 출마 변을 여쭤보셨는데요. 네네. 우리 최성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이제 행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일찍이 그 주민들한테 한번 봉사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네네. 이제 행정고시도 솔직히 전북대학교 철학과 다니면서 독학으로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행정고시 합격을 해서 이제 지방 주민들한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전라북도 도청에서 이제 공무원을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해드린 그런 그 경로로 이제 공직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공직을 쭉 근무하다 보니까 주민에 대한 봉사 또 시민에 대한 봉사 그리고 전주시를 사랑하는 그런
봉사로 내 몸에 배어 있고 네네.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요즘 전주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낙후되고 또 답답하고 그래서 이게 제가 전주를 뭔가 바꿔보고 좀 뭔가 더 활력 있게 살고자 하는 그런 더 나은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내 역할이 뭐 할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져서 이쪽 덕진 전주 병지구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오랫동안 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런 봉사를 하고 싶으셔서 또 출마를 하셨던 거군요. 네네. 네. 지난 뭐 계속해서 퇴직한 이후에도 지난 2009년 전주 덕진 재보궐 선거 그리고 2016년 전주 갑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 총선 도전인데요. 8년 만에 또 재도전하신 소감은 어떠신지요? 네, 솔직히 아까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제 우리 시민의 봉사 같다는 일념으로 또 네네. 전주시를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제가 이제 출마를 결심했는데 2009년도에 우리 전주 덕진 재보궐선거에 한번 국회의원 선거죠. 그때 네네네. 출마했고 2016년도에 제 20대 총선에서 또 전주 그때는 갑지구에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네네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이제 전주 병지구에 세 번째 출마하게 됐는데 대학생도 삼수면 되게 합격을 하는데 이번만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저에게 힘을 주셔서 네네네. 이번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주십사고 간곡히 제가 호소드립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마음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공식 선거운동 네. 지금 선거운동이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어떻게 지금 만나고 계시는지. 뭐 아마 후보들이 유사하게 비슷하게 할 텐데요. 네네. 이제 하루에 3번 내지 4번 거리 유세를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네네.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그 지나가시는 이제 시민들께 인사를 드리고 또 때로는 상가라든지 또 시장 주변을 가서 이제 명함도 돌리고 인사를 드리고 네네. 또 때로는 식사 장소 가서 이제 음식점 방문해서 명함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사람들 1대1 만나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할 때는 길거리에서 유세하는 이런 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직접 이렇게 유권자들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유권자들의 반응이나 뭐 유권자들의 어떤 요구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반응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네. 2009년도에 처음에 그때 당시는 한나라당 후보였습니다만은 네네. 그때 출마할 때는 정말 냉담했습니다. 시민들께서 네. 그때만 해도 정말 어려운 때였는데 지금은 많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네네. 격려도 해주시고 길거리 인사를 해도 차문을 열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시민들이 변하고 있다. 이건 뭐 변화된 감지된 내용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시민들 주로 만나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참 어렵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기 힘들다. 어떻게 좀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네네. 또 어떤 분은 특정 정당에 30년 40년 속았다. 이제는 더 이상 안 죽는다. 지역이 너무나 낙후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못 살겠다. 네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네. 네. 그런 반응. 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서 네. 그 지금 정부 여당의 후보로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느끼시는 건가요? 그렇죠. 반응이 이제 뭐 일단 우리 지역 정서로는 좀 어려운 국민의힘당이지만 네네네. 그러나 당은 그렇더라도 전희재라는 그 일개 네네네. 개인은 정지가 깨끗하고 전주에서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깝다. 네. 어떤 방송에서 저보고 다른 특정 정당으로 갔으면 3, 4선 할 텐데 네네. 왜 굳이 어려운 당을 택하냐 그런 질문을 즉석에서 하길래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네네. 당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네. 지역 주민에게 욕구를 어떻게 풀어주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네네. 난 당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물론 뭐 제가 표를 많이 못 얻는 건 맞지만 네네. 그러나 내가 비록 환영을 못 받는 그런 당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그런 일념은 똑같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깊이 이해해 주시고 나한테 좀 힘을 좀 달라 이런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은 좀 아깝지만 전이제는 당은 그렇지만 전이제는 정말 여러 가지 캐리어나 능력이나
뭘로 봐서 좀 아깝다 이런 아쉽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네. 전희재라는 인물을 네. 좀 봐달라 이런 네. 얘기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요즘에 이 선거는 뭐 거리에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 방송에 나와서 네. 토론회도 많이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여러 번 토론을 뵀는데 어떻게 네. 토론회 참여하시니까 어떠십니까? 토론회를 저는 우리 지역구 토론회도 보고 네네. 다른 지역구 토론회도 좀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지역구는 좀 물론 열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격성, 인신 네네네. 공격성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 덕진 그래 전주평 쪽에 우리 세 분이 나오셨는데 네. 상당히 품격 있고 또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품위 있고 품격 있고 시민들한테 크게 네네. 눈에 거슬리지 않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인신성 공격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네네. 정말 지역의 현안이나 우리 전주에 관련된 현안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소신도 이제 발표할 기회가 되고 하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토론이 우리 전주 병지구는 건전하게 잘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네거티브보다는 네. 자신들의 어떤 공약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서로 그걸 검증하는 그런 토론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공약 얘기 나왔으니까 그 지금 나오신 후보님들 그 전재 후보님께서 전주를 100만 광역 도시로 바꾸겠다라고 출마 선언도 하셨는데 네. 전희재 후보님의 대표적인 뭐 공약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제 100만 광역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네네. 이제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도시라 하면 네네.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그런 전주시의 광역도시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전라북도가 이제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그런 생각. 또 하나는 인구가 지금 65만인데 뭐 100만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그 지방자치법이나 어떤 그런 뭐 숫자라기보다는 네네. 상징적으로 전주를 좀 볼륨을 키우고 크게 좀 발전하자는 큰 포부 틀에서 100만 광역도시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0만 광역도시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뭐 같이 우리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서 뭐 독립한다든지 네네. 또는 인구를 뭐 65만에서 갑자기 뻥튀기로 뭐 100만 늘린다 그런다기보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 희망과 꿈을 가지고 나가자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공약 관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공약은 제가 우리 이번 선거 공보물을 전부 가정에 배달됐는데 많이 있습니다. 공보물 내용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전주 완주를 통합해야 되겠다. 네네. 이 전주 완주 통합 문제는 오래된 그 벌써 지금 96년도부터가 이게 네. 오래된 사안이고 또 이미 너무나 알려진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그 완주 군민들이 상당히 좀 어떤 다른 생각에서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주군 행정당국에서도 이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전주 완주 통합은 제가 볼 때는 기능상 필연적으로 돼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통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우선 그 완주 지역에 혹시 우려되는 기후지만 우려되는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차단 또 하나는 그 완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그 방법, 제도적인 방법이란 건 뭐냐면 그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가 옵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네네. 교부세가 한 10년간만 오는데 이제 그런 교부세를 그리고 완주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금 2022년도부터 2022년 11월부터 서로 공동 상생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공간적으로는 완주와 전주가 떨어져 있지만 시민들이 접촉하고 기능상은 다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생 협력 사업을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체육시설 같이 한다든지 네네. 뭐 재난재해시설 같이 한다든지 또 지역 상품권을 같이 운영한다든지 또 가령 입장료를 받는 시설 공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서로 감면해 준다든지
또 서울에 있는 전주시 장학숙의 완주 학생들을 받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그리고 이제 실리에 있는 옛날 상관저수지 거기도 둘레길 조성해서 같이 쓴다든지 이런 협력 사업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발굴하다 보면 공동체 의식이 자꾸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통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호주나 일본이 그 기초 시군 통합에 굉장히 앞섰는데요. 네네. 호주 같은 데는 1910년도에 한 1000몇 개, 1067개의 시군을 거의 2000년대 들어와서 한 603개로 줄였습니다. 네. 시군을. 그런데 왜 줄였는 거에는 그 너무나 방만하고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줄였는데 그 의원들이 자치단체 의원들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줄이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주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다 줄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예산도 지금 교통이나 통신이나 인터넷 다 발달돼 가지고 더 예산도 절감되고 더 편리해지니까 의원 수는 줄었지만 네네. 그런 사례와 같이 이제 우리도 이제 통합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이제 중복된 것은 이제 그 절감을 하고 네네. 시민들에게 그걸 돌려줘서 시민들이 완주군민 전주 시민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자. 특히 제가 전라북도 부지사 시절에 네네. 혁신도시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때 그림을 그렸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혁신도시 중에서 우리 전주 같은 불행한 도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 10개의 혁신도시가 있는데 우리 전주 완주 혁신도시가 300만 평입니다. 네네. 120만 평이 전주권이고 180만 평이 완주권입니다. 당초에는 토지개발공사 여기 오기로 돼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주택공사하고 LHO 통합하면서 이게 진주로 뺏겼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진주에 있는 국민연공단이 일로 왔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 처음에 제가 부지사 때 처음 검토할 때는 300만 평을 단일 그 어떤 도시로 보고 그 상업지역, 주거지역, 업무지역 이런 걸 그 도시계획에 맞게 그렸습니다. 네네. 그런데 한 개 도시를 인위적으로 지금 중간에 좀 선을 그어 가지고 이쪽은 완주 이쪽은 전주 하다 보니까 지금 대방 사거리는 길 대광로에 이쪽은 완주 이쪽은 전주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전주 완주 빨리 통합해야겠다. 지금 이쪽에는 동사무소 틀리고 또 청소도 틀리고 모든 길 하나 두고 그래서 상품권도 이번에 같이 쓰자 하니까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전주 완주 통합 관계 말이 길었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빨리 돼야 된다. 이제 그래서 전주 완주 통합을 해야 되는데 다만 과거에는 전주 완주 통합을 할 제한권자가 네네. 시장 군수 또는 주민의 51% 이상 찬성이 돼야 이게 신청권이 가능합니다. 네네. 통합위원회에. 근데 이번에 전라북도 특별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는 그런 절차 없이 지사가 시장군수 의견만 들어서 네네. 별도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건 일방적인 추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밑에 아까 그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이 서로 동질의식을 갖추고 우리가 서로 합해야겠다는 공감대가 되면 네네. 제가 볼 때 머지않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해야 되겠다. 네네. 네. 전주 완주 다른 것은 조금 뭐 또 계속하면서 네네. 너무 길으니까. 전주 완주의 상생을 위한 통합을 네. 진행하겠다가 대표적인 공약이십니다. 저희 방송 뭐 지금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대담 방송으로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님의 생각과 의견들을 유권자들한테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시간만 조금 제한이 있지 뭐 네. 답변에 대한 길이 제한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요. 네. 그동안 이렇게 제약이 있었던 토론에 나가서 못하셨던 얘기 네. 마음껏 하셔도 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후보님의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시겠지만 네. 후보님의 장점 중 하나를 꼽으신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번에 그 길거리 있는 현수막 28개를 설치했습니다만 네네네. 거기에 딱 두 가지를 글귀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낙후된 전주 그 전의제를 선택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거 하나 넣었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정직해서 좋다, 깨끗해서 좋다, 능력 있는 전의제를 뽑아달라 이런 두 가지 글을 넣었습니다. 네네네.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정지가 다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행정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점이 뭐 짧게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인데요. 그리고 이제 전주 관련해서는 제가 장점이 많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전라북도 전주 부시장을 4년간 재임했습니다. 네네. 4년간 재임하면서 오늘날의 전주시의 모든 밑거름을 다 그때 그렸습니다. 가령 그때 당시에 저 논산에서 삼내까지 4차선 고속도로를 6차선으로 네네. 도로 공사에 가서 건의해서 됐습니다. 물론 뭐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당시 시장과 같이 김한주 시장과 같이 했습니다만은 6차선 확장했습니다. 그 명분은 지금 저 천안 논산간 도로가 되면 앞으로 도로가 많이 쏟아져 가지고 거기가 병목 현상이 된다. 네네. 그래서 늘리달라 해가지고 그 도로공사에 난색을 표명했는데도 그걸 6차선 확장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삼내까지 와서 지금 20년 동안 현재는 전주까지 2차선 아닙니까? 예, 이제 양쪽 네네. 4차선. 네네. 그렇죠. 그것도 빨리 이제 뚫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만 해도 전주 그 나들목이 평면형이었습니다. 이런 정말 도청 소재지가 평면인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체로 현재 입체형으로 고쳤고 월드컵 경기장을 당시 제가 부시장 때 전부 건설을 해서 네네. 2000년 월드컵 경기를 3게임 치렀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는 선거 때문에 김한주 시장이 사표를 내고 나간 때 제가 직무대행을 6개월간 하면서 다 월드컵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3호 사단을 이제 앞으로 옮겨야겠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저 구이 쪽 100만 평을 우리가 옮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종중에서 반대해가지고 못했고 나중에 이제 임실로 공모를 통해서 이제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3호 사단을 그때 이전한 때 그 저희들 국방부를 엄청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상양해를 받아보려고 싸웠는데 네네. 그게 불가능해서 기부대 양해 방식이라고 기부대 양해 방식은 별도로 3호 사단을 옮겨주고 그 땅을 인계받아서 거기다가 아파트 짓는 겁니다. 오늘날 이 그래서 에코시티가 이제 탄생이 됐고 네네. 당시 우리 부시장 때는 전주 서부신시가지가 완전히 지금 대한방직 주변이죠. 네네. 전부 허 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부신시가지를 그때 우리가 구상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들어가고 완전 신시가지 됐죠. 네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한옥마을. 한옥마을이 한옥마을 보존지구를 그때 해대달라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그랬습니다. 근데 네네. 그것도 한옥마을을 우리가 생업을 하면서 이걸 살 수 있도록 하자. 한옥은 보존하되 그 집값이나 이런 걸 구애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 한옥을 소유자가 개축할 때는 5천만 원까지 무상으로 주고 네네. 만약 거기서 어떤 무슨 가공품을 만든다든지 뭐 제조를 한다면 8천만 원까지 무상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한옥마을이 형성이 되고 술박물관, 공예박물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러고 이제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이라든지 네네네. 국제영화제라든지 또 전주가 그린벨트 정말 어려운 그린벨트 네네. 해제 다 그때 했습니다. 저희 있을 때. 이제 그래서 전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전주 오늘날 밑그림을 그렸다는 그런 가장 중요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누구보다도 전주 현안에 잘 알고 도시계획을 잘 알고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주를 잘 알고 전주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잘 들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전주병 후보에게 공통적으로 묻는 지역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조금 길어져서 이 부분을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에 이 중앙 정부의 전북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주시도 예산 부족으로 여러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이 연결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전주 역세권 개발에 대한 덕진구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최성원 본부장님이 전주시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전주시는 예산이 그 전년도보다 한 1,000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네네. 2023년도에는 2조 한 4천억이었는데 네네. 금년 예산은 2조 5천억으로 전주시는 안 줄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주 역세권 개발은 당초에 그 LH에서 임대 아파트 이제 보급 사업으로 이제 하려고 했고 2018년도에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민선 7기가 이제 난색을 표명해서 이제 거의 중단됐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민선 8기 시장이 이제 다시 LH와 대화를 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3만 평의 그 신시가지 역세권 개발은 저는 정말 찬성하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네. 예, 그쪽을 완전히 개발해서 전주를 좀 볼륨을 키우고 넓히는 건 좋은데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번에 그 할 때 그 전주 역사도 지금 450억을 들여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백재료를 그쪽 역세권 앞뒤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도로가 지금 현재 막혀 있는데 그 도로가 연결돼야만이 결국은 전주가 동서가는 그 횡단이 네네.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꼭 포함이 돼야 되고 전주역 지하 터널식으로 도로를 만든다면 예산이 한 800억 내지 1000억이 든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네, 많이 든다고. 네. LH에서 그래서 뭐 난색을 표명한다는데 그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하든 저는 뚫어야 된다고 봅니다. 설령 도로가 유료화가 되는 한이 있어도 이건 뚫어서라도 민자 유치를 해서라도 네. 터널을 뚫어 가지고 저쪽 그러면 그 도로가 어떻게 되는 거에는 용진에서 우화까지 되는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진안가는 26호선 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네네. 그 도로가 반드시 돼야 전주 그 동부대로 교통도 좀 순환이 되고 또 동서간의 모든 교통난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는 그 역세권 개발할 때 다른 건 다 좋은데 네네. 거기다가 전주역 그 지하 터널 뚫어서 뭔가 연결을 시켜야 네. 돼요. 지하도를 뚫어서 네. 그 연결을 시켜야 시켜야,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예산은 뭐 민자를 유치하든 민자 유치해서라도 꼭 해야 한다. 네, 꼭 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덕진구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송천동의 도로 교통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토론에서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 송천동이 에코시티까지 포함해서 인구 1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 비계획적 도시화로 인해서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주시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그동안 뭐 덕진공원하고 어린이 창의체험관 그리고 건지산을 잇는 도로 확장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 후보님의 해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제가 부시장 때는 그 전주 송천 택지 개발 그 6만 평 네네. 그때 2000년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얘가 변두리고 네네. 정말 이 교통량도 한가했고 그때 그 송천 중앙로라든지 동부대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뒤에 송천 아까 6만 평 택지 개발해서 그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다음에 에코시티가 들어서서 4만 세대가 들어왔고 그 이제 앞으로는 천마지구까지 된다면 네네. 그리고 인구가 이제 거의 뭐 10만이 육박하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교통 체증이 되고 아침 출퇴근 또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신호등을 3번 4번 받아야 지나갈 정도로 그렇죠. 아주 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우선 제일 급한 처방으로 지금 저 동부대로나 그다음에 송천 중앙로가 송천 초등학교 그다음에 신동 초등학교 등등의 시속 30km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네네. 광로 8차선 광로가 그래서 저는 30km에 50km를 50km, 60km 올려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를 30km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은 스쿨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스쿨존 그 학교가 있는 그 이면도로는 거꾸로 30km, 20km 줄이고 네네. 오히려 8차선이 대광로는 50km를 올려야 한다. 이렇게 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 당선된다면 그것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그것도 어렵다. 그렇다면 심야나 또 학생들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만이라도 시간제로라도 이걸 빨리 풀어야 된다. 그래야 교통이 첫째 해결이 된다. 그건 뭐 돈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그 제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송천중앙로 그 교통 체증을 막기 위해서 오송로 말씀하시는데 오송로가 2.2km인데 지금 원래 구간 2.2km입니다. 그런데 760m가 지금 미개설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대 4차 아파트에서 저 대성 장례식장까지 그쪽에 빨리 그 도로를 내서 오송 저수지 밑에 쪽으로 되겠습니다만은 그 동네 연결해서 한다면 그 동부와 송천 중앙로 도로가 좀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 도로가 이제 결국 어린이 창의 체험관까지 연결해 가지고
권삼등로 이렇게 네네.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거기 쏟아지면 교통 체증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뭘 제안하고 싶은 거에는 동물원 삼거리, 그리고 21세기 병원 그쪽에 그러니까 저 한방병원 가기 전에 거기가 병목 현상이 됩니다. 네네. 거기를 입체형 교차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빨리 거기서 순환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별도로 도로 낸다고 해서 효용이 없다. 저는 거기를 빨리 입체형 교차로로 만들고 아까 그런 두 가지만 한다면 네네. 이게 훨씬 그 해소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용진에서 우화까지 도로가 네네.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 5월까지 완공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게 익산 춘포에서 상관까지 연결되는 56km 그 순환도로입니다. 서남권은 남쪽은 됐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북부 우회도로가 현재 용정에서 용진까지만 왔습니다. 네네. 56km 구간 중에서 11km만 빼고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용진에서 우화까지 11km를 빨리 완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예산이라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전주시 재정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네네.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전주시 예산을 보니까 20억 거기다 투자하고 있는데 그 원래 2016년도에 추진할 때는 거의 3,200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데 그 도로가 연결이 된다면 전주 동부대로 교통이 훨씬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큰 해법이 되는데 그래서 북부권 국도도 대체 우회도를 어떻게 빨리 완공하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절실한 문제인데 제가 만약 국회에 간다면 그런 걸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네. 지금 그 도로 공사는 국토건설부에서 하고 용지 매입은 전주시에서 아마 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서로 업무 협약에 의해서 용지 매수라도 빨리 해야 되고 네네. 또 그 건설 공사가 되려면 이건 힘 있는 정말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보 상태에 있어요. 2026년 5월 달에 한다는 계획이 제가 볼 때는 언제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돼야 근본적으로 이 송천권 교통이 해소가 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해법들을 가지고 계시군요. 다음으로 에코시티 그 기무사 부지 방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송천동 기무사 부지는 2018년 9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민간인 사찰로 이 비판의 중심에 있었던 기무 부대가 사라지고 3만 8천여 제곱미터나 되는 이 부지가 6년 넘게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전주시는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점은 있을까요? 네, 그 전주시에서 그 매입하려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 정도 필요하고 네네. 또 거기를 기반시설하고 뭐 여러 공원시설 하려면 한 700억 정도 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네. 전주시에서 현재 그런 재정 여력이 없고 이제 뭐 후보께서는 이제 그 국방부에서 무상양해를 받겠다고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만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 무상양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무사 부지 폐지된 데가 전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네. 전국적으로 한 4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 해주면 다른 데도 달라고 할 것이고 무상양이라면 이제 무료로 이제 땅을 달라는 얘기인데 네네.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결국은 사야 되는데 지금 뭐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전주교육청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그 교육청으로 옮기고 네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이제 글로 땅을 사서 옮기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좀 주민들 의견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공시설이 어떤 편익시설이 아니고 이건 네. 하나 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기관이 들어오면 좋을랑가 몰라도 주민들 이용에는 불편이 따르거든요. 그 딱 경기가 구역이 정해져 가지고 네네. 그건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주민들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볼 때 적절치 않은 해법이다. 네네. 이 딱 개방을 하면 좋은데 그 어떤 기관이 들어오면 딱 울타리 쳐지고 이제 못 들어가니까 차라리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 중에 일부를 전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일부를 어떤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로 좀 쓰고 나머지를 그 공공시설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뭐 편의시설 이런 식으로 하는 방안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해법을 이제 전주시가 어떻게 내야 할지 몰라도 제가 만약에 한다면 네. 저는 아까 그런 식으로 백화점도 하나 거기다 만들고 네. 지금 에코시티에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이 없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면 필요한데 그런 해법은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송천동 주요 현안인데요. 이 송천동이 북부 외곽이다 보니까 도시개발 이전에 군사시설이
자리했습니다. 임실로 이전한 35사단과 또 2019년 이전한 전주 항공대대가 있습니다. 네. 현재 천마지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 선정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이고요. 또한 천마지구 개발 40%의 지분을 가진 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2026년 첫 삽을 뜨려던 이 천마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 후보님의 해결책은 어떤 건가요? 네, 그 천마지구가 한 13만 평 정도 되고 네네. 그 중에 한 40%를 이제 아까 태양에서 이제 개발하고 60%는 전부 개발공사에서 이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그걸 도도동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네네. 지금 도도동에서 소송도 하고 또 뭐 극렬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또 거기다가 도도동에다가 그 농산물 판매장도 그쪽 농산물 수산센터인가 그걸 옮겨주고 이런 네. 인센티브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어려워진 것 같고 이게 원래부터 부대 이전은 네네. 사실은 공모 방식으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공모 방식으로 했더라면 조금 쉬웠을 텐데 지금 제가 그래도 도도동으로 옮기는 저 주민들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돼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이제 서로 절충이 돼서 그쪽 도도동으로 옮겨지면 좋은데 그게 제가 볼 때 당장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 태영이 이제 그 3호사단 에코시티 주간 그 개발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기부대 양해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저쪽에다가 임실에다가 그 3호사단을 지어주고 이제 땅을 인계받아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러려면 자본이 많이 필요합니다. 돈이. 그렇죠. 물론 사업이 전면 PF가 따라 붙겠지만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따라 붙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태영 그 건설 능력으로는 어려울 거 아니냐. 지금 워크아웃 상태고 네네. 자금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그 이대대 한 5만 5천 평 정도 그 땅을 일시불로 돈을 염출해서 도도동에다가 설령 도도동이 찬성한다고 해도 지어놓고 이걸 인계받아서 추후에 한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금년까지 도도동으로 이전한 걸로 계획은 돼 있는데 그렇죠.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편하게 한다면 그냥 개발공사부터 우선 그 한 6, 7만 평 그거부터 개발하고 네네. 나중에 이제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천마지구를 개발해야 하냐. 만약에 공모해서 어떤 지역이 나오면 몰라도 네네. 도도동이 극렬 투쟁을 한다면 네네. 여기를 차라리 자연형으로 잘 보존하고 네. 부대 기능에 맞게 잘 자연적으로 친화적으로 만들고 그대로 놔두고 교통 오히려 유발 효과를 더 하니까 네네. 오송로 개설하고 이렇게 하고 그대로 그냥 놔두고 지금 택지는 앞으로 엄청나게 확장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 역세권도 3만 평이 있고 뭐 전비동도 있고 얼마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 일단은 이 공모 방식을 한번 해보고 네. 우리 부대를 이전할 테니까 어디 혹시 희망하는 그런 지역이 있냐. 네네. 그래서 공모 방식으로 해서 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왜 공모 방식이 중요한 거냐면요. 제가 전주 부시장 때 그 삼천동에 있는 광역 쓰레기 소각장이 매립이 거의 완료됐어요. 네네. 주민들 이웃 사람들이 엄청나게 데모를 했어요. 그 막느라고. 그래가지고 쓰레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때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소각장 사례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야, 쓰레기 소각장을 하겠다. 방향을 바꿨어요. 매립이 아니라. 네네. 그래가지고 소각장을 하되 이걸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예? 그랬더니 뭐 한 5군데 서로 한다. 자기 지역에 유치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삼천 광역 쓰레기 소각장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민 민원도 없고 오히려 주민들에서 찬성하고 자기들 편의시설을 활용하고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은 자기 지역 싫다는 님비 현상 때문에 자기 지역 싫다고 하면 억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공모 방식을 한번 인센티브를 줘놓고 해보고 네네. 안 되면 그냥 그걸 그대로 자연 친환 환경적으로 놔두고 네네. 별도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일단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보고 또 생태 관련된 개발로 놔둬서 보존해서 진행해도 네.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다음 질문. 다만 거기에 조금 네네. 제가 이제 걸리는 것이 뭐냐면 네네. 거기 한 7년 동안
그 개발한다고 해서 묶여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개발 허용을 해주면 뭐 그에 대해서 뭐 과거는 어떻든 네.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한 7년 동안 거기 이 소유자나 경작자들 또 입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네네. 그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것도 그대로 놔두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좋은 건지 일정한 개발 요건을 허용해주고 네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범기 시장 출범 후에 그간의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런 대한방직터 그리고 전주 종합경기장 등 굵직한 대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난개발 사이에서 전주 시민과의 공청회 등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점도 있는데요. 특히 전주 종합경기장은 롯데에 지나친 혜택을 준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챙겨야 하는 국회의원 후보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먼저 대한방직은 이제 저희 서부신시가 저희 처음 구상할 때 네네. 당시에는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공업지역 전주에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그걸 포함할 거냐 서부신시가 네. 개발에 포함할 거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전주 일자리도 없는데 일단 가동이 되고 있고 네네. 그래서 그 한 7만 평을 제외시켰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지금 그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0년도에 그 구상했는데 그래서 대한방직도 그 7만 평의 공업지역으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협상지로 이제 그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자광이라는 회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서를 하고 전주시에서 검토해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완하라 이렇게 해서 아마 절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결론적으로 그 470m의 아주 100층짜리 전주 랜드마크로 타워도 만들고 또 3,400세대의 그 아파트 세대도 만들고 200실 규모의 호텔도 만들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그 뭔가 신시가지 같이 만다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 현재 공업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큰 이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혜택이.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익을 적정히 보장하면서 나머지를 공공시설을 얼마만큼 할 거냐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때로는 40%는 시민에 돌려주는 공공시설을 하고 60%를 개발한다 이런 뭐 비율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공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시민 이제 공청에서 이런 데서 공감대적인 의견이 나오겠죠. 네네. 그러면 일단 그 비율에 의해서 공공시설로 돌려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나머지는 아까 그런 목적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지금 전주시에서 구사하고 있는 그대로 한번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전주 종합경기장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컨벤션 센터인데요. 네네. 컨벤션 센터를 3천억을 들여서 짓는다는데 지금 옛날에 한때 미국에서 컨벤션 센터가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도심을 전부 슬럼화하는 이제 재개발해서 컨벤션 센터를 많이 짓습니다. 그 많이 짓는 미국의 도시들도 적자 때문에 다 허덕입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지금 엄청 흑자를 내고 있죠. 그건 특수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대형 컨벤션 센터가 14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네네. 가령 가까운 광주 김대중 네, 컨벤션 센터, 대전 뭐 전국 14개 중에서 서울 코엑스라든지 네네. 그 일산 킨텍스라든지 부산의 백사코라든지 네네. 뭐 창원 컨벤션 센터 이런 데는 그런 대로 수지가 서울 코엑스 같은 데는 엄청나게 수익이 많고요. 네네. 나머지 10개 그 컨벤션 센터는 전부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대형 회의나 전시가 할 것이 없습니다. 거의. 예. 지금 전주시가 인구가 1년에 5천 명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그 옛날 군수를 할 때 네네. 장수군수 진안군수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대학을 유치해라. 대학 유치하면 앞으로 엄청난 황금알을 낳을 것이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대학 무수히 드러나면 망한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 대학 그때 유치한 그 지방자치단체 전부 골치 아픕니다. 네네. 예? 그러듯이 지금 컨벤션 센터 지금 포항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전주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앞으로 애물단지입니다. 왜냐하면 건물만 지어놓고 그 활용도가 없습니다. 네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도 뭐 땡칠이, 예? 땡처리 무슨 뭐 박앤세일 이런 장도 상소분이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국제적인 규모의 회의나
전시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가 1년에 5천 명씩 인구가 줄어가고 더구나 청년 일할 수 있는 청년 세대는 1년에 8천 명씩 다 빠져나가는데 맨 노년층과 그 어린층만 있는데 그러면 전주에서 얼마나 많은 국제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활용도가 있겠냐 전에가 이게 지어놓으면 건물만 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가 엄청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데도 한 3년에 적자가 한 180억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억인가. 네네. 적자 때문에 지금 자치단체가 골치를 앓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 그 종합경기장의 대형 컨벤션센터는 저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호텔이나 뭐 저 적정 규모를 해석하는 건 몰라도 네네. 또 컨벤션센터도 지금 전주에 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도 이제 그런 것을 봐서 하는데 이게 정말 지어놓고 앞으로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깊이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차라리 정말 우리가 재정적인 여건만 된다면 그 시민한 미국의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이 차라리 그냥 종합기장을 그냥 우리 전주 시민의 공원으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뭐 재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네네.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종합경기장의 컨벤션센터를 대형으로 짓는 것은 고민해야 된다. 이거 앞으로 정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예상이 됩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마련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병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대담 방송입니다. 오늘은 전주 병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 얘기들 잘 그 후보님만의 또 생각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도 또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네. 이 만성동의 이 황방산 터널 개통 사업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네.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이어지는 전북 혁신도시 그리고 만성 법조타원의 교통난을 줄이기 위해서 황방산 터널 개통 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내년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 기본 및 실시 계획 용역 그리고 보상 추진 등을 거쳐서 2027년에 공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재정 자립도가 20%밖에 안 되는 전주시가 12,80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개발에 있어서 또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 서부권 교통체증 해소의 실효성 그리고 도시공원의 생태 환경 훼손 그리고 예산 낭비와 시 재정 악화, 서곡 주민의 정주권 위협 등 많은 논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재원 마련 그리고 환경 파괴 이거 두 가지를 균형을 하고 좀 환경 파괴를 덜하는 그런 해법이 있을까요? 네. 그 지금 그 혁신도시는 2010년도부터 들어와 가지고 지금 2만 5천 명이 지금 입주민들이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정말 10개 기관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네네. 앞으로도 제2차 공공기관을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 그 도시로 제3의 금융 도시로 유치하려고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혁신도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교통입니다. 교통. 제일 첫째. 네네. 두 번째 쇼핑입니다. 쇼핑. 교통이 우선 서울서부터 외지에서 많이 왔습니다. 서울서부터 엄청난 교통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서 KTX를 타고 와도 전주역에서 가는데 힘들고 네네. 익산에 와도 힘들고 네네. 그래서 또 오고 가고 3시간 이상씩 걸리는 건 힘들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이제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도로는 제가 볼 때 뚫어야 됩니다. 그 도로 구간이 천잡로에서 정혜림로가 구간인데 황방산 밑으로 1850m 그 4차선 25m 폭 25m로 1.85km 정도 되는데 네네. 그중에 터널 구간은 한 800m 정도 됩니다. 이걸 뚫어야 지금 그 서부 아주 그 혁신도시 주민들이 아까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국민연금공단에 기금운용본부가 있습니다. 네네. 기금운용본부가 한 380명 정도 근무하는데 1년에 27명씩 사표를 내고 나갑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골치 아픈 것이 이 누가 전문 인력이 오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입주민 앞으로 이제 2차 그
그 공공 이전까지 하려면 그 사람들이 알라고 편리한 생활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보다 대형 쇼핑몰을 허용하도록 하겠다. 지금 저 도시계획상 못 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해준다고 하듯이 그 도로를 뚫어 줘야만이 서부 신시가 아주 원활하게 빠른 시간 내에 교통이 혼잡을 줄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환경적 문제가 있어도 이제 그런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재정적인 문제는 뭐 아까도 저 전주역 관련해서 제가 민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어려우면 민자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대도시 광역권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 법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은 작년도에 개정하려고 시도하다가 이제 안 됐지 않습니까?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제가 이제 화면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만약에 법이 개정된다면 이제 우리 그 전주의 각종 도로 정비라든지 뭐 이 철도 이런 데 국가 예산을 지원을 받는 건데 이 법에 지금 그 광역도시가 들어있는 시도만 그 현재 정부의 129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 소재지가 있는 저 전주 같은 데는 비록 인구는 광역도시는 아니지만 전주와 김제와 익산 이쪽에 주요 하루 운행하는 그 차량 대수는 한 26만 대입니다. 광주권이 한 30만 대 되는데 거의 못지않게 이렇게 차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 인구는 광역도시는 아니지만 그 우리 이 법안에 전주 도청 소재지가 있는 65만 전주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 법안이 개정이 돼야만이 그 국가 예산을 아까 같이 터널이라든지 이런 데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 철도 경유처로 한다면 70%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철도는 그렇고 일반 도로는 또 환승센터라든지 입체 교차로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한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안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를 보내줘야 그런 법을 개정하고 또 그 법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 안 됩니다. 기재부를 설득하고 중앙에 힘을 받아서 법을 개정해야만이 앞으로 그 전주권 아까 북부 국도 대체 우회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터널이라든지 또 각종 입체 교차를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따오지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저를 보내달라는 것이고 또 그 법이 개정되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 또 그래도 안 된다. 전주시 재정 자립도가 23%뿐이 안 된다. 돈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민자라 사업이라도 우선 하고 나중에 서울 남산 터널도 다 지금 남산 3호 터널도 다 유료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난 빨리 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충분히 시간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짧아서 한 7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전북의 국회의원이 10명인데요. 전북 도민이 느끼는 중앙정부에서 전북의 국회의원이 존재감이 너무 없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전북 예산을 챙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뒷북을 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국회에 입성하시면 전북의 국회의원들한테 어떻게 뭉치고 또 도민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덕진구 유권자들한테 이 국민의힘과 본인을 선택하는 이유 요 두 가지 한꺼번에 해서 저희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때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뭐 저는 뭐 국회의원이 안 돼 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다른 충청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적인 사안은 똘똘 무슨 원팀이 되고 국가적인 어떤 쟁점이 되는 것은 당이 나눠 가지고 싸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북이 가장 아쉬운 것은 너무 원사이드로 이게 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역적인 손해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관련된 사안은 왜냐하면 그 국회에서 의사결정 과정은 그 뭔가 여당 있고 야당 있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을 똑같이 통로해서 하려면 지역에서 우리 어떤 현안을 가지고 해결할 때는 그 당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민주당만 뽑아주면 민주당 의견만 들어가지 우리 국민의힘당은 의견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충청도라든지 강원도 인천같이 우리도 적정하게 뽑아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라 모든 것을 같이 이제 투쟁에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시간이 임박해서 제가 이제 좀 거의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제가 대담 과정에서 쭉 우리 시청자께서 들으셨겠지만은
저는 준비된 또 누구보다 전주를 잘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기회만 주신다면 제가 우리 특히 송천 지역에 정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 믿고 저에게 이번에 기회 주시면 제가 우리 송천동을 정말 우리 전라북도의 핵심 요충지로서 또 전진기지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호 2번 전희재입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또 세 번째 마지막 도전하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인데 우리 시민 여러분 특히 송천동 주민 여러분께서 저한테 힘을 주시면 제가 꼭 기필코 우리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일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를 도와주십시오. 네. 덕진구 지금 송천동뿐만 아니라 또 여러 동네도 있습니다. 다른 동네 분들도 같이. 뭐 송천 시청권이 이제 뭐 주로 송천동 주변입니다만은 우리 저쪽에 금암동, 덕진동, 또 호성동, 우화동, 팔복동, 또 여의동, 만성동, 혁신동 모두 전 주민께서 또 유권자들께서 아까 송천동이라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덕진구 행정구역에서 인우동만 인우 1, 2, 3동만 빼고 나머지 전체가 우리 유권자 권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 우리 덕진병의 유권자 여러분 꼭 이번에 전희재에게 힘을 좀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정직합니다. 깨끗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저희 꼭 좀 힘을 주시고 이번에 오늘 내일 이틀간 예비선거 또 4월 10일 본선거 있습니다. 오늘 투표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가시면 2번 전희재 꼭 눌러주시고 또 내일도 그러시고 10일 날도 저에게 꼭 좀 표를 주셔서 제가 자신 있습니다. 전라북도 또 전주시 또 이쪽에 전주 병지구 달라지게 몰라보게 달라지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할 수 있고 또 이 전주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이다. 그래서 꼭 찍어달라.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지역 현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나오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네, 충분히 말씀하셨나요? 아니 뭐 제가 시간이 제약이 돼서 우리 시청자나 시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뭐 시간 관계상 제약이 됐고요. 혹여 다음 기회에 또 초대해 주시면 또 선거 후에라도 뭐 제가 알고 있었던 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도 더 부연해 설명드리고 또 앞으로 전주시가 발전해야 할 제 의견, 소견을 또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쪽 전주 병지구 덕진 지역에 이런 좋은 소중한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때 정말 자랑스럽고 앞으로 시민들이 가꿔주고 육성하고 키워줘야 할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또 잘 건강 관리도 하시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또 기원 드리고요. 선거 끝나고 또 저희가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의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병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대담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전주병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님 모시고 초청 대담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4월 5일 그리고 4월 5일 금요일 6일 토요일은 이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는 권총과 같다.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유용성이 갈린다는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말처럼 투표는 우리의 삶을 직간접으로 영향을 줍니다. 우리 스스로 바른 선택을 해왔는지 그리고 유권자로서 의무를 다해왔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꼭 투표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거 결과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되니까요. 오늘은 전주병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와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진행의 최성은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veryone can see we're together as we walk on by, and we fly just like birds of a feather. I won't tell no lie.
we're giving love in a family dose. We are family. Hey, I got all my sisters with me. We are family. Get up, everybody, and sing. Sing it to me. We are family. I got all my sisters with me. We are family. Get up, everybody, and sing. Living life is fun, and we've just begun to get our share of this world's